자, 시작해볼까? 우리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화학결합은 굵직하게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있거든. 그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통합과학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림 그리는 게 핵심이고,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썼니? 뭐 NaCl이나 CaCl2나 CaCO3 막 이렇게 해서 화학식으로 외웠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를 배웠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조합만 잘하면 된다. 근데 그거 역시도 전자점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조를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할 게 이온결합인데, 이온결합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이온결합이 화학결합. 쏘리. 화학이 뭐라 그랬지? 화진? 화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 선기 뭐라 그랬지? 화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가은 얘기해줬는데 내가? 화학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죠. 최각전자의 장난이다. 또는 뭐 원자가 전자의 장난이다. 그 원자가 전자를 모아놓은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세로줄 족. 우리 그런 애들 족 같은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기억나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이제 그걸 결정짓는 거가 원자가 전자라 그랬어요. 최각전자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주기율표상에선 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 우린 이걸 화학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된다.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화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뭐라 그러냐면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까?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야. 이건 새로운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지. 또는 화합물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 배열이 바뀌는데 원소의 종류나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우린 그걸 질량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완성짓는 거지.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까요?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시키잖아?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된다. 우리는 화학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NH3로 이렇게 분자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하고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배열은 바뀌지만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면, 자, 질소가 2개니까 여기다 2개 써주면 돼. 수소가 6개지? 그러니까 앞에다 3 써주면 돼. 이렇게 해서 반응을 완성시키면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를 많이 할 거냐면,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N은 이렇게 해서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비공유전자쌍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주 보게 될 것이야. 수소는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게 3마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이렇게 해서 NH3가 이렇게 있고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얘가 2마리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죠. 질소, 그 다음에 수소 분자 2개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분자가 3개가 형성이 되더. 그러다 보니까 구결합, 옛날 결합은 깨지죠. 그리고 NH 새로운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더라. 이때 관여한 전자가 무슨 전자야? 원자가 전자야. 또는 최각 전자야. 우린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한다. 화학 변화라고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건 이런 정도로 하면 뭐 거의 선생님이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하죠.
자, 그럼 이 화학결합에는 어떤 종류의 결합이 있냐면 이건 니네 나중에 고3 때 화초에 가면 고체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살짝 우리 통과에서도 살짝 여기 정의를 한 게 나오긴 해요. 자, 뭐 나오냐면 우리가 화학결합하면 굵직하게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고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온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뭐 원자결정, 분자결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금속결정 그냥 써줄게. 여기는 이온결정. 이온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자결정. 그 다음에 분자결정. 그 다음에 여기는 금속결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저런 물질들이 있다. 우리는 몇 가지만 예시를 들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거가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그 중에서 이쪽 분자결정 쪽이거든. 원자결정보다는 분자결정 쪽입니다. 자, 이온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온결합은 금속,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무조건 이온결합은 금속,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애가 있을까요? 뭐 NaCl, 그 다음에 뭐 Fe2O3,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CaCO3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보면 최소한 니네 이거 배웠잖아. 이제 이거 금속인 거 정도는 알지. 앞에 금속이 있으면 이건 뭐 100% 이온결합이야. 예외도 있긴 있어. 어떤 거? NH4Cl 앞에 금속은 아닌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이야. 우리 HCl 이거는 중학교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배웠지만 얘는 얘는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HCl은 이온결합 아니다.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만 예외지만 금속, 비금속 예외라고 쓰세요. CF가 예외란 뜻이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온결정이라고 한다.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결정의 대표적인 애가 탄소, 동소체가 대표적인 애들이야. 탄소 동소체의 제일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다이아몬드다. 그 다음에 뭐 그래핀이라든지 나중에 신소재에서 배워.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라 그래서 CNT.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플러렌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축구공처럼 생긴 거. 이런 애들 탄소로만 되어 있는 탄소 동소체로 있는 원자결정이다. 그 다음 분자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게냐면 CO2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CO2죠. CO2가 이렇게 기체 상태가 되면 우리 그냥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이런 것들이야. 근데 얘를 억지로 얼리잖아. 압력 높게 하고 억지로 올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베스켈라빈 31 드라이 아이스라 그랬지. 드라이 아이스를 우리는 결정 상태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걸 분자결정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사실은 기체 상태의 이런 물질들을 다루는 게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결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얘는 여기는 전부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거를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결정을 공유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분자결정을 다룬다고요. 여기 봐봐. CO2 봐봐. C도 비금속이고 O도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얼려놓으면 우린 그걸 분자결정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고3 때 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결정에는 이제 말 그대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애가 있죠.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가 있다. 금속 결정을 결정짓는, 금속 결정의 성질을 결정짓는 애가 자유전자다. 자유전자가 결정짓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을, 그 다음에 전기하고 열을 잘 전달하는 전도성이 아주 좋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성이라 그래갖고 전성을 우린 다른 말로 우리말로 펼침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연성이라는 게 있어. 연성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엿가락 뽑히듯이 뽑힌다 그래서 뽑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이런 게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금속결합이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제 뭐냐면 녹는 점으로도 비교를 많이 해요. 시험 문제 녹는 점 꽤 많이 나옵니다. 녹는 점으로 비교하는데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한 700도에서 2800도까지 녹는 점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건 나중에 이제 화원에 가면 더 정확히 배우는데 차이점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중에 가장 1번이 다이아몬드야. 4000도. 그래서 우리 보통 녹는 점의 1등을 다이아몬드로 보는 겁니다. 누구야? 여기 있는 원자결정이야. 탄소 동소체 중에 다이아몬드가 녹는 점이 가장 높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겠지? 금속의 녹는 점은 몇 도냐면 우리 W라고 읽어요. 텅스텐. 텅스텐이 한 3000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등이야. 2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철, F이죠? 철의 녹는 점이 얼마냐면 1530도야.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같은 금속인데 예외라고 씁시다. 누구죠? 알칼리 금속. 기억나? 알칼리 금속은 녹는 점이 되게 낮다 그랬죠? 100도씨 미만이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다 그랬니? 어떻다 그래서 물은 금속이라 그랬죠? 칼로 잘라진다 그랬죠? 물르디 물러. 이게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거야.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녹는 점이 굉장히 낮더라. 그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있지? 이제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다 어때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이야. 한참 낮아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더라. 그래서 얘네들 주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 주로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 우리 할로젠 했었지? F2CL2 기체였죠. Br2는 뭐였죠? 액체였죠. I2가 예외적으로 고체였지. 그래서 액체 고체도 있을 수 있다. 걔네들 다 분자결정, 공유결합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를 많이 유지하더라. 그 여기에 이제 이온결합이 700도인 경우도 있고 2800도인 경우도 있더라. 이거는 뭐가 결정짓는 거냐면 거기에 있는 이온 가수가 결정지어요. 이온 가수가 1가짜리도 있고 2가짜리도 있고 3가짜리도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질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진다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녹는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3가 같은 경우가 2가나 3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높은 온도고 1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700도 정도. 대표적인 애가 이런 애가 NaCl 같은 애들이고 그 다음에 2000도 넘는 애들이 이제 뭐 CA, CO3 이런 애들이죠.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 이거 1000도, 2000도 막 이렇게 돼요. 녹는 점. 이거 녹이려면 2000도 가까이 가야 돼. 이게 이가로 되어 있잖아. E-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네 둘의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얘를 녹이기가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는 점으로 근데 완전히 명쾌하게 비교는 안 되죠. 가장 높은 거 다이아몬드다. 원자결정이다. 그 다음이 금속류다. 사실은 이온결합도 금속하고 맞먹는 애들이 있더라. 녹는 점에서.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 그럼 누굴까요? 전기전도성이다. 전기전도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이제 녹는 점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온결합하고 금속결합입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은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온결합 물질의 고체 상태랑 이온결합 물질의 액체 상태가 전기가 통할 거냐는 거야. 얘는 안 통합니다. 얘는 통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금속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도 통하고 액체 상태에서도 통하더라. 이렇게 두 개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야? 이 사이사이를 누가 자유롭게 움직여?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자유전자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과시켜 주더라. 그에 비해서 이제 고체가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이온이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이동하지 못하죠. 이온 결합할 때 이온이 형성된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온 자체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액체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융 상태가 있고 용액 상태가 있어. 물에 녹이는 거죠. 수용액. 용융은 지 스스로 녹이는 거. 이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NaCl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쓰면 고체죠. NaCl이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L이라고 쓰고 NaCl이 있어. 여기다 쓸게. NaCl이 이렇게, NaCl이 이렇게. 얘 한 700도 가열하잖아? 그럼 스물스물 녹아요. 그래갖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지가 흐물흐물 이동해. 이건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실온에서도 잘 녹죠? 이건 물에 녹이는 거니까. 물에 녹이면 이온이 형성이 돼버려서 이온이 형성돼서 잘 왔다 갔다 한다. 얘도 이온은 있는 거야. 이온은 형성돼 있는 거야. 그러나 이온이 이동을 못하는 거야. NaCl 꽉 고정돼 있잖아, 고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얘네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온을 갖다가 전하 운반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영어로 charge carrier라 그래. 내가 캐리어 뭔지 알잖아. 이동시켜주는 그죠, 가방, 그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charge carrier, 전하 운반자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이온이. 그래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으면 전기가 아주 잘 통하더라. 그거에 비해서 얘는 자유전자가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도 좋고 열 전도성도 좋더라. 이게 금속 결합의 특징입니다. 화학 결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여기다가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금속 이온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비금속 이온이 형성이 돼. 보통 금속은 양이온이야. 비금속은 보통 음이온이야. 이렇게 해서 비금속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우리 정전기적 인력식이 어떻게 되냐면 쿨롱의 힘이라 그래서 K에 둘 사이의 거의 R제곱에 전하량의 곱 Q1, Q2 이렇게 쓴다고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고. 여기 봐봐, 전하량의 곱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니까 아까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잖아. 여기 2800도까지 간다 그랬죠? 둘 사이의 거리는 좀 짧아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화원에 가면 조금 자세히 한다. 우린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이온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은 결론이 이거야. 뭐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그게 이온 결합의 핵심이야. 근데 화학 결합의 전부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비활성 기체는 어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의 종류가 뭐이 있는데? 헬륨 있죠? 네온 있죠? 아르곤 있죠? 여러분들 아르곤까지만 알면 돼. 얘 2번이고 얘는 10번이고 얘는 18번이죠. 그러니까 헬륨은 맨 바깥에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전자가. 네온은 맨 바깥에 8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안에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르곤은 3번째 껍데기에 맨 바깥에 8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양이온이고 음이온이야. 뭐라고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헬륨, 네온, 아르곤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까? 우리 주기율표 잠깐 써볼까요? 주기율표 기억나? 수소, 그 다음에 여기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르비디움이 있고 세슘이 있고 7쪽에 프란슘까지 있다 그랬죠. 스트론튬이 있고 바륨이 있다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Cl, Br, I가 있죠. 여기는 이제 크립톤, 제논이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얘는 주기율표상에서 써놓기만 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없기 때문에 날려버리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 그런데 화학결합이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고. 비활성 기체. 얘는 2번, 얘는 10번, 얘는 18번이더라. 얘가 36번인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라 그랬어? 비금속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뭐예요? 이온 결합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금속이 어디까지였죠? 여기까지가 금속이었지. 그 다음 비금속이 어떤 거였죠? 이게 이쪽이 비금속이었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몇 쪽이야? 얘 1쪽이고, 2쪽이고, 13쪽이고, 14쪽이고, 15쪽, 16쪽, 17쪽, 18, 빵! 이렇게 된다 했죠? 이렇게 된다 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수도 없이 외웠지만, 자, 여기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리튬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리튬은 3번이야. 이걸 원자 구조를 그리면 안에 플러스 3이 들어있고,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이걸 날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플러스 3이 있고 바깥에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있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Li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자 배치는 누구야? 헬륨의 전자 배치잖아. 이 안에는 헬륨의 전자 배치인 거야. 전자가 2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 밑에 이제 나트륨 한번 해볼까? 나트륨은 11번이거든. 그럼 안에 플러스 11을 써놓고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무조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 껍데기에는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네요. 이거 날려버리자고. 그럼 껍데기가 없어지지? 없어지고 이렇게 대괄호를 치는 거야. 안에 플러스 11이 있고 바깥에 전자 10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Na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안정한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안정한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마그네슘 한번 해볼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마그네슘은 여기 이제 12번이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12가 있어.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8개 차죠. 이렇게. 그 다음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2개를 날려버리자고. 날리면 이게 라인이 없어져. 그리고 대괄호를 쳐.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남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야? 네온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전자 10개 있잖아.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양이온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Mg, E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알루미늄 똑같아요. 그래서 3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플러스 1이야.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2야. 얘는 뭐 금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애는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 8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 2개 채우면 되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여기 한 개만 채우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니네들이 이제 이거 조합하면 되는 거야. 이제 언제까지 이걸 외우고 앉아있을 거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조합 한번 해볼까? Li, F, Li, Cl 이렇게 되겠지. Mg, F2 이렇게 되겠지. Mg, O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Mg, Cl2 그 다음에 Al, F3 Al2O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Al2S3 이것만 쓸게요. 자, 리튬 1가니까 플러스야. 얘는 17쪽이니까 전자 하나 얻었어. 얘는 2까지요. 얘는 마이너스인데 2마리 있지. 그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지요? 마이너스죠? 2 플러스지? 마이너스 2지? 2 플러스지? 마이너스 1인데 두 마리 있죠? 여기 플러스 3이지? 마이너스 1이 3개지?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2가 3개지?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2가 3개지. 2, 3은 6? 2, 3은 6? 0이 되잖아. 전화량이 0이 돼야 돼, 합이. 계산이 전부 다 0이 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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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주기율표를 알기 때문에 1족은 플러스 1가가 잘 되더라. 2족은 플러스 2가가 되더라. 3족은 플러스 3가가 잘 되더라. 그 다음에 16족은 2개 얻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잘 되더라. 17족은 하나 얻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잘 되더라. 그럼 얘가 하나 얻으면 아르곤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얘가 2개 얻으면 아르곤하고 똑같아지는, 얘 하나 얻으면 네온하고 똑같아지는 거, 2개 얻으면 네온하고 똑같아지는 거. 결국은 뭐예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것이잖아. 이렇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보세요.